일생, 뭐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가. 그래서 기존 연구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아주 쉬운 거, 민족 배반론, 그리고 실수다, 실수론, 희생론이 이제 아까 그런 무자비한 침략 전쟁에 부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던 민중을 구해야 된다. 그런 고육지책이었다. 자기 희생이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는데요. 네, 요 뒤에는 원래는 토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경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어떤 배반을 한 이유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할 것인가? 또 하나는 배반이었나? 과연 이게 배반인가? 누구에 대한 배반인가?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궁금한 게 평가 부분에서 사실 그 개론님이 써주신 거는 실제로 후대의 연구에도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왕정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도 참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완용 같은 경우도 네네. 암살 시도 같은 게 많았잖아요. 당시 중국인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도 좀 궁금하고, 물론 공산당이랑 뭐 장제적 쪽은 매우 안 좋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난징 정부 시야에 있었던 그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을지도 좀 궁금해. 음, 사실 그게 당시 뭐 신문 자료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보였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잠시 책이 어딨나?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이 책 아시죠? 예. 근데 이 책 중국의 나올 줄 치매 알고 합작. 이 책이 있는데, 그 책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 나올 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네, 이 책에 보면 이 책 이제 티모시 브룩이라고 아마 북한 티모시 사람들 브룩이 아실 쓴 거예요. 거야? 네, 티모시 브룩이 원래는 주전공의 명대사잖아요. 명천과 명청. 중국 근현대사도 연구했더라고요. 근데 난징대 학살 쪽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 책의 서문을 보면 그게 나와요. 티모시 브룩이 나는 명대에서 청으로 넘어갈 때 청에 협력해서 한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한간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을 찾았을 때 이 시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근대로까지 이 연구의 폭을 넓혀서 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책을 굳이 꺼낸 거는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난징이나 상해나 어쨌든 그 강남 일대, 양쯔강 하류 일대에 있던 도시들의 지역 엘리트들이 일본 정부나 이런 선, 선전반, 선무반 이쪽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했고 합작을 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정치인들이 아닌 다른 그냥 지역 엘리트들의 수준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지역에서 잃을 게 많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협력적인 관계를 일본 측 정부 측이나 이런 쪽하고 맺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 누가 그랬다 그랬지?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 본 것 중에는 어 로이드 이스트만이다. 로이드 이스트만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많은 농민들에게는 항일 전쟁은 어떻게 보면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음.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쓴,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네네. 사람들한테? 중국의 어, 그 굉장히 그 전선이 아닌 곳의 농민들에게는 사실 거의 아, 그치. 어떤 일도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음,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죠. 이런 어떤,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사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사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이라는 식민 통치자하고 어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은 늘 논쟁적일 수밖에 없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거랑도 비슷하죠. 유럽 경우. 나치가 이제 프랑스 침공했을 때 BC BC? 행정부 세우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도 비슷한 맥락 같은데 중국도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이 또 활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중국 자체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티모티 브록이라든지 뭐 미국 출신, 유럽 출신 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발제문에다가 배반이라고도 썼고 뭐 여러 가지 일부러 제가 친일이라는 말을 더 안 쓴 것 같은데 음, 어, 이 왕징이에 대해서 친일이라고 부르는 건 아주 그냥 당연한 얘기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 음, 친일이라고.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 친일이랑 대일합작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타당한 표현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도 있고요. 아니 뭐 같은 얘기 아닌가? 근데 이제 친일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학계에서 친일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친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거를 모면하겠다고 대일합작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그 대일합작이라는 거는 사실 영어로는 여기 있는 이거예요. 콜라보레이션 보이시나? 콜라보레이션. 음. 그러니까 아, 그 합작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친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써서 친일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좀 해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그 논쟁이 상당히 좀 음, 격한 방식으로 있었는데, 네.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일이나 대일합작이나. 음, 이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전 이 사람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음, 제일 신기했던 거가 두 가지인데 크게는 세 가지라고 해야겠구나. 하나는 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유럽에 갔던 거? 음, 음, 그게 전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이 발표만 들었을 때는 계속 실패 연속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음, 음, 근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중요한 세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랑 이어지는데 음, 딱히 업적이랄 만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음, 인생 전체를 두고 꾸준하게 뭔가 진행해온 뭐라고 해야 되지? 캐치프라이즈? 이런 거에 딱히 있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지위까지 올라가지고 이렇게 대일 합작을 주도하는 음,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럽 경험이 많았던 게
외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 어, 제국들과의 그런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를 깨닫게 어, 하는 그런 감을 좀 닫게 해줬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두 특히 번째 프랑스 질문이 가서 뭐죠? 뭐 파리 강화회기 가고 이랬다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의 인생이 계속 실패의 연속인 것 같은데 네. 보면은 계속 새를 어쨌든 불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점점 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가 궁금해요. 네. 예, 예. 마지막 사실 질문은 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거. 마지막 질문은 뭐지? 아, 그래서 이 사람의 결국 업적이 뭐냐? 업적. 캐치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 야, 맞아. 이 사람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캐치프레이즈랑 그리고 음, 그걸 실제로 업적으로 만들어냈는가라는 음, 거. 뭐, 음, 어떻게 지- 생각하세요? 저, 저, 저도 질문이 어, 있는데, 질문이시군요. 칸다님의 그 두 번째 질문, 나한테 연결이 된 건데, 이 사람의 뒷배경이 그렇지. 궁금해요. 그렇지. 예, 아니, 그래서 뭐 친일파든 대일합작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음, 실제로 보면은 막 일본한테 엄청 뭐 지원을 받았다던 걸 그런 느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주변 환경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뭔가 자기가 어디 단단하게 정당이라든가 이런 뿌리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것 치고는 너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외유를 많이 했다는 거지. 음, 근데 그렇게 외유를 많이 했는데도 계속 특히 그 당시 중국이 얼마나 혼란한 상황인데 아, 그래서 그렇게 세력을 잡고 외, 있기가 좀 싶네요. 외유에서, 외유에서 좀 강해져서 들었던 돌아온다던가. 의문은, 요즘도 외국 가려면 돈이 엄청 필요한데,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돈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돈 문제보다는 아니 어쨌든 뭐, 그 우두머리가 있어야지 그 세력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음, 물론 이 사람의 뭐 근데 유일한 기반이 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외유할 때 분명히 돈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유를 한 건데, 분명히 그걸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왜, 음, 왕징이가 뭐라고 지원을 해주냐고. 왕징이한테 얻어먹을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뭐 얻어먹을 게 있어야지 후원을 해줄 거 아니야. 음, 근데 왕징이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뭐냐는 거지. 음,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뭔지. 일단 이 그러니까 발표만 봤을 때는. 나는 그것도 중요하고, 그 메리트에서 뭔가를 얻어낼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의 누구였는가? 그치? 문제?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 궁금해. 맞아.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 음, 이것만 봤을 때 뭐 공산당에서도 딱히 지원을 해준 것 같지는 않은데. 음. 그럼 뭐 일단은, 공산당에서도 딱히 지원을 안 받고 일본에서도 딱히 지원을 받은 게 아닌데 이 사람은 한때는 개조파에 있다가 한때는 친일 합작을 했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음, 뭐 애매하네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실 저는 유럽 경험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언가는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아까 그 파리 강화 회의 같은 거는 아 이것도 그 제가 참고한 책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파리 강화 회의 현장에 갔다라는 게 이 사람이 파리 강화 회의에 참여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그때 그때 팔이 파리에 있었다. 있었다. 그래서 이 궁전 근처에 파리. 갔었다. 그거를 그거를 많이들 오해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 어, 어. 그러니까 이때 그래도 당시에 뭐 분위기 느꼈겠네. 그 전 세계 분위기를 느낀 제국들이 거죠. 모여서 이런 음, 분위기 음, 느끼긴 했겠네. 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만약에 누가 대표를 파견한다고 해요. 근데 아마 당시에 중국의 파견 대표가 2명이 배당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2명이 파견이 되면 당연히 북경정부에서 가지 않겠어요? 그치 그치. 음, 여기는 완전 뭐 지방정부, 제대로 된 중앙정부도 아닌데,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거죠, 파리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외교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제가 빠르게 봤는데 왕징웨이의 어떤 필요성, 이 사람이 왜 정치판에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장제스가 계속해서 필요로 했던 것 같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장제스가 필요로 했다고? 왜냐면 장제스가 초기에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군인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군 장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입지를 갖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군부 통치가 되잖아요. 장제스가 혼자 하면. 근데 그렇지, 그렇지. 왕징웨이는 뭐 어떤 그 소문과의 관계를 보든 아니면 그가 보이는 이런 행보 같은 것들을 보든 소문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의 그런 아우라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장데스로서는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하긴 그러니까 계속 연합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쳐내질 않잖아요, 장데스가 왕징웨이를.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돌아올 형 동생이 때마다 하는 받아주고 좋은 자리에 음, 앉혀주고 계속 그걸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장제스가. 그러니까 장제스로서도 왕징웨이라는 그 뭐랄까 기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38년도에 왕징웨이가 뛰쳐나갈 때도 물론 누구든 그 단일 대우에서 벗어나서 친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 싫어하겠지만 왕징이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왕징이가 이리저리 딴지를 걸어도 장제스 입장에서는 왕징이가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당 내부에서도 음, 뭔가 왕징이가 손문의 뭔가 사상적인 정통이라고 음, 음. 생각을 하는 건가? 충분히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안 읽었는데 그 군벌들 사이에서 있었던 분쟁 같은 것들을 조정을 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들도 이제 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지금 한 걸 들어보면 뭔가 좀 불관계가 트로츠키와 음, 스탈린의 관계 같기도 하고 약간 그치, 느낌이 좀 비슷해. 나도 그 생각했어. 그치, 맞아요. 그 어제 수업 때 들은 얘기인데 트로츠키하고 스탈린의 관계에 대해서 트로츠키가 논쟁에선 이겼지만 정치에선 스탈린이 그치. 이겼다. 그치, 정치에서 권력에서는 스탈린이 이겼지. 딱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같고. 왕중이는 그러면 논쟁에서도 진 것 같은데? 왕징웨이는 약간 직업적으로 보면은 약간 지식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지식인? 프로 정치인 아니야, 그냥 프로 정치인? 맞아, 맞아. 프로 정치 직업 정치인. 사상가도 아닌 것 같고 사상가라고 보기에 좀 애매하다고 얘기를 상관 하고요. 아닌 것 같아. 선동가에 가깝고, 선동가이고, 어떤, 뭐라 그러죠? 협상가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어쨌든, 그 장제스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연합이나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정도는 있었던 사람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상의 그런 능력은 있었던 것 같고, 일본하고도 그냥 덮어놓고 막 믿은 게 아니고, 그게 있어요. 여기, 누구지? 맞다. 사진, 여기 보시면. 왕징의 피격 당시 사진이에요. 어,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피격당한 거 보니까 그 당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왕징이란 사람이 중요한, 뭐랄까,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하네요. 아무나 맞아요. 피격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게 또 웃긴 게, 장제스는 자기가 피격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숨어 다녔대요. 음, 근데 이제 왕징이는 그렇게까지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무래도 정치인이네. 군사 지도자와 정치인의 약간 그런 차이 같은 딱 느낌. 그렇네, 진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장제스는 첩보기구까지 다 갖고 있는 상태. 맞아. 장제스는 자기를 이렇게 공위할 수 있는 첩보기관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에 어떤 그 왕징회의의 그런 탈출 이후, 그러니까 난징 정부 수립 이후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했던 당시 일본 수상 고노에 후미마로라는 일본 수상이래요. 그래서 고노에. 이 수상의 역할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역할? 고노에랑 왕징웨이랑 둘이 어, 뭐 친분이 있었다는 건가? 친분보다는 물밑 협상을 할 때 아마도 둘이 그 협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중광장 회담을 이 사람이 뭔가 뒷선에서 주도를 했던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네, 일본 유학 때의 그런 인연 같은 게 음, 나중에 왕징웨이가 친일로 돌아서는 그런 하나의 씨앗이 된 것도 아닐까요? 이 사람이 일본 유학 갔던 게, 그때 어떤 뭐 교류 같은 건 없었나요? 글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 했던 거는, 음, 거의 그 동맹회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동맹이. 그 왕징웨이가 간 학교가 법정대학인데 되게 엄청 좋은 학교고, 당시에 성적도 엄청 좋았다고는 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왕징웨이의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그때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손문과의 인연이 그때 생긴 거, 그쪽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일본 유학을 갔다고 나중에 친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발레가 너무 많이 생겨. 발레가 너무 많이 생겨. 그렇긴 음. 하죠. 아니야, 윤동주가 친일파래. 윤동주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네, 그리고 대개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유학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일본 근데 당시에 일본 유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 왜 황싱 아시죠? 황흥. 손문의 약간 군사적인 동반자예요. 완전 신해혁명 당시 황흥이나 송교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도쿄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그 손문의 인맥과의 연계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손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의 인맥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나중에 일본 사람들도 막 손문 도와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왕징웨이도 그런 인연이 좀 작용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뭐 생각도 친일로 들고. 돌아서는 그런 인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그 과정에서 일본인을 개인적으로 알았었던 게 영향을 끼쳤을 거란 얘기세요? 뭐 정치 거물을 젊은 시절에 만났다던가 그런 교류는 따로 안 보이는 거죠.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설령 어릴 때 그런 젊을 때 교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왕징웨이를 포섭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냥 그 사람이 정치인 왕징웨이이기 때문이지 일본 유학을 했던 왕징웨이이기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아니, 질문은 많은데 네. 저기 좀 아껴놨다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다 같이 있을 때? 네,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면 이거 음.
편집하는 것도 한번 테스트식으로 잘 해주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잠시만요. 기록 중지할게요.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